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저희 제주 MBC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주 신보, 제주 CBS, 제주의 소리와 함께 후보 지지도 등을 묻는 4차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선거 전 사실상 마지막 여론조사인데요. 먼저 제주시 갑선거구부터 차례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여온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와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이번 조사에서는 송재호 후보가 43.9%로 장성철 후보 29.1%보다 14.8%포인트 앞서며 오차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송재호 후보 지지율이 지난달 16일 실시한 3차 여론조사 때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가 7.3%, 정의당 고병수 후보가 7.1%를 얻었고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 0.9, 무소속 현용식 후보 0.4, 무소속 임효준 후보 0.2% 순이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민주당 송재호 후보가 47.7%로 통합당 장성철 후보 22.7%보다 갑절 이상 높았습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계속 지지하겠다가 77.3%, 바꿀 수 있다가 21.7%였고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장성철 후보 지지층에서, 바꿀 수 있다는 고병수 박희수 후보 지지층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에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적극적 투표 의향이 강했고 20대 이하는 54.9%로 60대 이상 88.2%보다 33.3%포인트 낮았습니다. 적극적 투표 의향은 송재호, 장성철 후보에서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시 을 선거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오영훈, 부상일 두 후보가 4년 만에 재대결에 나서는 곳이죠. 지난달에 실시했던 3차 여론조사에서는 오영훈 후보가 앞섰는데요. 이번에는 결과가 어떨지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역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의 재대결. 이번 조사에서는 오영훈 후보가 54.1%, 부상일 후보가 33.4%로 오 후보가 부 후보를 오차 범위를 넘어 20.7%포인트 앞섰습니다. 두 후보 사이의 격차는 지난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민중당 강은주 후보는 2.9%, 국가혁명배당금당 전윤영 후보 0.3%,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가 1.4% 순이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60.4%,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23.5%보다 갑절 이상 높았습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는 계속 지지하겠다가 81.1%, 바꿀 수도 있다 17.4%로 오영훈 후보와 부상일 후보 모두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의사가 높은 가운데 후보별로는 오영훈 후보와 부상일 후보의 적극적 투표층 지지가 각각 85%와 86.5%로 비슷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귀포시 선거구 차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가 맞붙은 곳이죠. 박주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가 경합 중인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별 지지도에서 위성곤 후보가 54.8%로 강경필 후보 34.2%보다 20.6%포인트 앞섰습니다. 3주 전 조사 때보다 위성곤 후보 지지도가 6.2%포인트 상승하면서 두 후보의 격차는 7%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 국민혁명 배당금당 문광삼 후보는 0.6%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위성곤 후보가 60.8%로 강경필 후보 16.4%에 비해 44%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가에서는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83.4%였고 위성곤 후보와 강경필 후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80%였고 적극적 투표 의향은 강경필 후보 지지층이 88.7%로 위성곤 후보 지지층 81.5%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제주도 내 3개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제주도 전체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이 가장 높았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도 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4%로 가장 높았고 미래통합당이 25.5%, 정의당 7.9%, 국민의당 3.2% 순이었습니다. 30대와 4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60%를 웃돌았고 60대 이상에서는 미래통합당 지지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 26.4%, 미래한국당 21.4%, 정의당 11%, 열린민주당 7.5%, 국민의당 3.9% 순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52%는 더불어시민당, 13.6%는 열린민주당, 7.3%는 정의당을 지지했고 미래통합당 지지자의 76%는 미래한국당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기준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중 어느 정당이 제1당이 되겠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이 58.1%로 미래통합당 21%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제주도 내 18살 이상 남녀 2,4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도 거리 유세에 나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서귀포시 신시가지를 찾아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귀포 의료원 규모를 현재 288병상에서 450병상까지 늘리고 의료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서귀포 시내권에 실내 스케이트장과 볼링장, 탁구 전용 체육관 등을 갖춘 종합 스포츠타운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여건은 높은데 그 서비스가 제대로 발휘가 안 돼서요. 기본적으로는 병원의 규모를 좀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문권에 생활체육문화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적인 공간 안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서로 소통하고.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서귀포시 남원읍을 찾아 반드시 1차 산업을 살려내겠다며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제주형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고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온라인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해 유통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비용이 절감된 만큼 농가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생산비도 못 건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비용, 유통 비용을 좀 절감시켜 줘야 농민들이 일정 부분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진 가운데 민주당 현역 의원의 수성이냐 보수 야당의 탈환이냐 이제 일주일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도민들에 대해 이달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50만 원으로 도내 전체 가구의 60%가량인 17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소득 기준인 건보료를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하루 400명이 찾아오는 등 문의가 평소보다 30%가량 늘었습니다. 이거 긴급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와봤고 저희가 보험료 내는 게 많아 버리니까 저희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감면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왔는데 저희한테는 안 된다고 하니까 참 속상합니다. 제주형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은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면 고정임금을 받아도 지급되는데 직장 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46,000원, 4인 가구는 16만 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도내 29만여 가구 가운데 58%가량인 17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을 이달 안에 지원합니다. 1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그 사업주가 저희 공단 지사에 신고를 하면은 이 보수 변경 사항이 즉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근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월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6월에 생활지원금을 2차로 지급하는데 지원 대상과 기준은 이번과 같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하루나 이틀 뒤 은행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모두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는 긴급한 현금 수요를 우리가 보충해 줄 필요가 있겠고 이게 중위소득 100% 이하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따로 이 돈이 사장될 염려는 거의 없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고 소득이 하위 50%를 넘을 경우 소득 급감을 스스로 증명해야 지원돼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됐던 제주 녹산로 일대 유채꽃밭이 코로나19 여파에 예정보다 한 달 빨리 제거됐습니다. 축구장 10배 면적에서 7개월을 꼬박 키운 노란 유채꽃은 9시간 만에 모두 베어졌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샛노란 물결이 넘실대는 유채꽃 광장. 축구장 10배나 되는 꽃밭에 육중한 중장비가 굉음을 내며 지나갑니다. 트랙터 넉 대가 만개한 꽃밭을 가로지르자 가녀린 꽃대가 맥없이 쓰러지며 황량한 길을 냅니다. 보통 5월 중순쯤 꽃이 시든 뒤 베어냈지만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한 달 이상 앞당겨 파쇄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유채꽃 축제까지 취소했지만 주말이면 천여 명의 상춘객이 몰려들자 마을 주민들이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겁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로부터 빨리 파쇄를 요청하는 그런 요청이 여러 번 있었고 제가 판단할 때도 또 빨리 이것을 파쇄해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그 관광객들을 차단하는 것이 예방이 최선이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유채꽃 축제를 위해 지난해 조성한 꽃밭만 9.5헥타르. 우리나라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된 녹산로 10km까지 만발한 유채꽃을 베어내는데 꼬박 9시간. 관람객 16만 명이 찾는 유채꽃 축제를 위해 주민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직접 씨를 뿌리고 꽃을 키워왔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많은 차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가시리 마을과 협의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제주의 대표 봄꽃 명소는 화려한 자태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얼굴을 맞대지 않고 차 안에서 책이나 장난감을 빌리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이런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기부하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MBC 김윤미 기자입니다.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 주차장으로 차량이 들어옵니다. 운전자가 창문만 내린 뒤 간단한 확인서를 작성하면 바로 차량에 실려 있는 물과 라면, 즉석밥 등 기부물품을 자원봉사자들이 꺼내 차곡차곡 정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과 자가격리자 등을 돕기 위한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기부 캠페인입니다. 코로나 이 감염 때문에 무서운데 차에 내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천안과 아산 지역 두 곳에 마련된 접수처에는 첫날부터 따뜻한 마음을 나누려는 시민들의 차량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가지고 오기만 하면 이렇게 좋은 곳에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쉽게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종 식료품을 비롯해 일회용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이 대상 물품입니다. 이렇게 모인 물품은 소외계층과 자가격리자, 병원에서 헌신하는 의료진 등에게 전해집니다. 기부자와 봉사자들이 최대한 접촉을 줄이고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런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저희가 기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웃과의 마음의 거리만은 좁히자는 드라이브스루 기부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점차 많이 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현재 산지와 남부에는 건조경보가, 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 밤부터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완전히 해결해주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 공기가 꽤 차갑다고 느껴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쌀쌀하겠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큰 요즘입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가 10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서부가 9도, 북부가 8도, 동부가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남부가 17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가 16도, 북부와 서부가 15도를 보이며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현재 기온은 1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성문 교육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 교육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2017년 제주 지역 모 교사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성문 교육감에게 즉시 항고하도록 했으나 이 교육감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제주시 용담동의 집에서 동거녀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산 육지부 마늘 생산량이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산자 단체가 마늘을 조기 수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주농협과 마늘제주협의회는 수확 시기를 한 달 앞두고 있지만 마늘 거래가 형성되지 않고 있고 철이 난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산 마늘을 조기 수매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마늘 수매 계획이 7월에 결정되면서 정부 수매 물량은 700톤에 그쳤습니다. 제주도의회 4월 임시회 기간이 축소됩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제81회 임시회 개회일을 당초 오는 16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임시회 기간도 14일에서 10일로 줄이기로 의결했습니다. 도의회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도의원 재보궐 선거 당선자들이 제반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행위 2건이 고발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와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대량 문자 발송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 11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